추미애 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함성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광주광역시장 후보십니다. 이용석 후보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무실 생기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오셨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오실 일은 없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38주년 행사 마치시고 바로 올라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강주에 대한 애정, 우리 후보들에 대한 걱정,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해주신 덕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여당 민주당을 추미애 대표님께서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실은 오늘 후보들은 본인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또 출중하시기 때문에 후보가 다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당의 은혜, 추미애 대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맙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 모두 껴안아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강주에서는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년 전에 강주 총선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던 그런 교훈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표님께 드리고요. 기왕에 오랜만에 뵀으니까 한두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다녀오셨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가해자들, 학살자들은 거리를 할보하고 또 피해자 유가족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이 노력하셔서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정말로 이번에가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저에게 시장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내년에 강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행사로 치르고 또 2020년 40주년 행사는 세계적 행사로 치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주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소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소외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경제적 낙후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송갑석 후보가 오늘 늦게 온다고 그렇습니다만 오면 강주에 딱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선돼 들어가면 예결위원으로 꼭 좀 해주십시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18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독재 총칼 앞에서도 주먹밥을 나누고 대동단결했던 게 강주 정신인데 강주가 세월이 흐를수록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이후에 치열한 당내 경선, 이게 강주를 편가르기로 나누고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시키지 않고서는 강주는 어떤 훌륭한 시장이 와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겠지만 중앙당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김정우 실장님 함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용섭 시장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도 정말 우리 후보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또 그 길에 앞장서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 플래카드를 함께 펼치시면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이용섭 후보님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랑 좀 내려주시면.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광주의 오랜 소망 5.18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라는 광주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가 첫 번째 우리 당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일자리를 진두지휘하신 우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인정하셨고 또 우리 광주의 당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뽑은 우리의 자랑스럽고 든든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름보다 먼저 일자리 시장 이렇게 가슴에 붙이시고 기호 1번은 그 일이 일자리다 이렇게 광주 시민께 약속을 드린 우리 시장 후보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후보자가 공약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광주 시민께 반드시 약속드린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광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자님과 또 구청장 후보가 되신 인택, 서대섭, 김병래, 문인, 김영호 구청장 후보님들과 우리 자랑스러운 든든한 지방의원 후보님들이 함께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되겠고 또 광주 시민의 승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스리랑카의 신부님께 광주 인권상을 드린 기념식장에 제가 있다 왔습니다. 정의의 연대가 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 보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미 전파돼서 정의의 연대가 물결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패배한 것이 아니고 광주 정신은 살아 움직이면서 정의의 큰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자님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욕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의원도 꼭 당선시켜가지고 국회 예결위원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뒷받침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그 말씀의 주된 핵심이었는데요. 못 들었어요. 들어야 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네, 일로 오세요.
자, 이게 이제 한반도인데 광주가 한반도의 중심이 되겠다고 이렇게 센스 있게 미리 붙이고 오셨는데 여기 뭐가 붙어야 될까요? 제가 안 달고 왔네. 아까까지 달았었는데 네, 저런 걸 달아야 됩니다. 네, 이른바 금배지라고 불리는 걸 붙여드려야지 우리 일자리 시장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광주 시민에게 광주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 준비가 돼 있는데도 눈치가 없고요. 계속 당 안에서 당대표를 흔들고 당 내부 분열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왜 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회초리를 내리쳤고 당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촛불 대선 때의 우리들의 자세였었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석현 부의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후보들 중에 이기는 후보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 같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사실은 왕도도 없고 비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이 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맞아가면서 전철역 앞에서 시민들 미끄러지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라 인사드리는 후보. 비 오는 날에 오히려 버스 승강장에 내려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후보. 사람들이 주는 눈길 하나하나에 목소리가 아니어도 눈으로도 인사를 해주는 후보.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기억을 합니다. 저 후보라면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달라고 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은 여러분들의 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게으른 후보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제가 출근길에 다른 당의 후보는 저의 승용차 앞에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당 후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후보에게 걱정이 돼서 도대체 선거운동을 하느냐, 당대표가 당을 지휘하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당대표 백 믿고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할까봐 물어봤더니 그 동네는요 부모님께 맡기고요 저는 딴 동네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든든한 백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후보 자신이 자세를 낮추고 골목골목 누빌 때 그 성실함에 저런 사람이라면 당선이 돼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를 대변해 주겠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것이 첫째인데 우리가 사실 믿음을 얻었을까요? 대통령 백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하느라고 우리끼리 너무 물고 뜯고 난타전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자세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치열하게 싸운 것은 어제까지의 일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가진 무거운 책임감
또 광주 시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정책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켜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절실한 자세로 뛰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아마 오늘 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서로 간에 물밑 경쟁도 하고 갈등도 넘어서야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무대입니다. 또 정치의 생존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왕에 들어서신 여러분, 정치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마음 놓을 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후회되시나요? 괜히 들어섰다 후회되시나요?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정책 간담회인 만큼 광주에는 이미 광주형 일자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제도 대통령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이 막연한 가운데 혁신성장은 더불어 혁신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혁신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광주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또 이 전장 산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으로서 광주의 표심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내겠습니다.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 특별법 통과시키고 정부의 권위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적 권위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했던 것은 이후에 어떤 논란도 시비도 차단하기 위한 공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낸 첫 번째의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촛불대선, 촛불혁명입니다. 우리 시민이 만들어낸 기회인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광주 정신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이상 광주의 원혼들은 제대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촛불 정부인 만큼 이 진상규명은 속도감 있게 해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도 건립할 것이고 또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또 광주 인권평화교육 문학활동 복합공간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공약들은 사실 우리 이용석 후보자님이 다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광주의 회초리
따가운 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렸노라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시장도 이기고 구청장도 이기고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이겨야 됩니다. 다음번까지 이기고 라번까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방분권 개헌을 대통령이 발의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는 개헌이 제대로 돼서 주거권이 보장이 되고 정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삶이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것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서 지방분권 시대가 골목마다 펼쳐져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방마다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연설하면서 일부러 여러분 눈을 다 보거든요. 느끼시죠? 다 당선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승리해서 골목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광주의 희망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추미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국회 예결위원 송갑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38주년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총리님의 정말 감동 깊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뜻깊은 날 대표님께서 광주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모든 후보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광주시당은 지난번에 출정식을 거행했지만 오늘 또다시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정식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는 2년 전에 너무나 쓰라린 패배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절한 반성 끝에 또 처절한 노력 끝에 그 1년 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들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여기만의 선거는 이제 2년 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의 중심으로서 유감없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걱정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큰 함성으로 광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산, 대구, 그쪽 또 제주 이쪽에서 꼭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큰 함성을 승리를 예감하는 함성 그리고 대표님께 힘을 주는 함성을 크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함성 준비 됐습니까? 네. 손쉽게 펼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저희가 다음에 준비해놨었는데 그래도 먼저 해주십시오. 자, 광주의 승리를 확실하면서 큰 함성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